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구독자님이 파이로티닙이랑 리보세라닙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질문을 주셔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9일에 HLB가 항서 제약으로부터 파이로티닙을 라이센스 계약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파이로티닙은 이렇게 쓰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면은 SHR1258이 파이로티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파이로티닙이 적혀 있고 SHR1258이라고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게 했습니다. 포르너 셀렉티브 EGFR 허투 듀얼 인히비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점에서 리보세라닙이랑 차이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EGFR2에 대한 인히비터인데 파이로티닙은 요거 EGFR도 있고 허2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히비터인데 바로 듀얼 인히비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곳을 타겟하면은 이제 더 강력할 가능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타겟팅하는 곳이 하나인 것보다 두 개일 경우에 어떤 이제 효능이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더 강력하다라고 또 볼 수도 없긴 하지만, 리보세라닙과 차이점은 바로 이제 그 타겟팅이 한 개냐 두 개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면은 여기 이제 사이즈에 대한 가격도 이제 적혀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연구 목적의 판매만을 진행합니다. 환자 대상으로 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50mg 하면은 이제 USD니까 달러죠. 3,540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대략 하나로 약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50mg 밖에 안 되는데도 이제 4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제품 설명을 좀 보면요, 인비트로랑 인비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인비보랑 인비트로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비트로 퍼릴라이제이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egg is combined with sperm outside the body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몸 밖에서 요거 정자고 요거 난자인데 컴바인드 된다는 겁니다. 줄여서 IVF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egg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난자입니다. 한국말로 바로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냐, The development of in vitro fertilization 이렇게 씁니다. 시험관 수정의 발달. 그래서 이제 여기 인비트로라고 하는 것은 시험관이랑 관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진 감이 안 오죠. 인비보랑 인비트로를 비교를 해보면 그때서야 감이 옵니다. 여기 인비트로 보면은 within the glass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관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인비보 같은 경우에는 within the living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둘 다 일단 라틴어입니다. 둘 다 라틴어로 쓰이는 거고, 위에 있는 인비보는 홀로 리빙 오르가니즘이라고 적혀 있고, 인비트로 같은 경우에는 outside of the living organis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outside는 밖이죠. 아까 우리가 이제 에그랑 스펌이 이렇게 컴바인드 된다고 했는데 outside the body라고 적혀 있습니다. 몸 밖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outside라고 적혀 있고요. 인비보는 이제 within the living. 비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outside, 우리 몸 밖에서, 그러면은 시험관 안에서, 시험관 안에서가 우리 몸 밖이죠. 그 다음에 인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와서 보면요, 인비보라는 말은 생체 내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약제나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사해서 생체 내 변화를 보는 검사를 인비보 검사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인비보라는 것은 생물체 내에서, in living body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인비트로랑 대응해서 쓰는 건데 요거는 시험관 속에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체 내에서는 인비보, 시험관 속에서는 인비트로라는 뜻입니다. 시험관 속이니까 우리 몸 밖, outside the body가 인비트로겠죠. 자, 그럼 이제 인비트로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outside the body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비질환 발생할 때 특정 효소 C의 양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 활성을 억제하면은 뭐 치료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비질환이 유도된 마우스 쥐의 세포에서 바로 이 효소 C를 분리를 합니다. 분리한다는 게 바로 outside the body죠. 우리 몸 밖으로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관 안으로 이제 가져가겠죠. 그래서 특정 약물 A랑 섞었을 때 이 효소 C의 활성을 A가 억제하더라. 그러면은 이 특정 약물 A가 비질환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게 바로 인비트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효소 C는 시험관 안에 들어있지 쥐 안에 들어있진 않잖아요. 쥐에서 발생을 했지만 요거를 분리해서 꺼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관에 넣고서 약물 A랑 섞어가지고 활성을 억제하는지를 살펴본 거죠. 이제 반면에 인비보라는 뜻은 뭐냐, 쥐나 토끼, 개 이런 것들 안에서 동물의 실험을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인비보라는 말이 쓰이는 뭐 논문 같은 걸 보면은 뭐 동물의 몸무게, 사지, 뭐 혈당 측정 이런 것들이 지표로 나오게 되겠죠. 왜냐, 동물 신체 내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 반면에 아까 봤듯이 인비트로는 추출을 해가지고 DNA나 단백질만을 뽑아내서 사용하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글라스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지표는 뭐 PCR이라던가 엔자이매틱 액티비티 등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시판되는 약들은 인 비보에서 되었을까요? 인 비트로에서 되었을까요? 인 비보겠죠. 왜냐면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부작용 없이 효능을 잘 발휘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체 실험을 한 비보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듯이 시판되는 모든 약은 인 비보상에서 효능을 검증받은 약입니다. 그래서 전임상에서 동물 실험을 하고 그 다음 1상, 2상, 3상에서 사람한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약물이 뭐 인 비트로 상에서 효능을 보였다, 인 비보 상에서 효능을 보였다는 문장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뭐 상관관계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좀 좋을 만한 게 인 실리코 실험도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바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에서 하는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당연히 이제 컴퓨터 반도체 주성분이 실리콘이잖아요. 그래서 인 실리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생체 변수 같은 것을 이제 계산해서 넣으면은 이제 실험을 직접 하지 않아도 컴퓨터 결과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뭐 생물 복잡함을 계산상으로 100% 구현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인비트로랑 인비보 실험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인비트로랑 인비보의 차이점을 여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in mice, rats and dog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동물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 위에는 없죠. 왜냐? 요게 인비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인비보는 체내에서 진행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거 용어가 헷갈리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요거가 이제 비보잖아요. 비버 가지고 실험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상법으로 암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비버를 가지고 동물 가지고 생체 내 실험을 하니까 인비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은 다음에 이제 보기로 하고, 이제 전체적인 거 보면은 이제 화학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기만 해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분자량이 583입니다. 보면은 뒤에 단위가 분자량은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고요. 화학식은 여기 보면은 C32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셀이 나와 있습니다. 셀은 세포죠. 그래서 원래는 세포는 우리 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인비트로에서는 세포를 떼어내가지고 배지에다가 넣어가지고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배지에는 당연히 뭐 세포에 필요한 영양분 같은 것을 담은 액체인데요. 예를 들면은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우유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니까 유산균에다가는 우유를 넣어줘서 요구르트를 만들고, 그래서 우유는 유산균의 배지다. 우리가 유산균을 이제 배양할 때 그때 영양분이 우유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인비보도 어렵지만은 인비트로도 어려운 게 뭐냐면은 환경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게, 세포는 원래 사실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화학 물질을 분비하면서 주변이랑도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신호를 받지 못하면 뭐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마다 배지 종류가 다르고 적절한 환경을 갖춰주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비보도 어렵지만은 인비트로도 어렵다. 왜냐? 세포는 몸 밖에 그냥 떼어놓으면 죽는데, 이런 환경들을 잘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환경들로는 예를 들면 이제 체내 환경과 비슷한 온도, pH 이런 것들을 갖춰줘야 되고, 당연히 뭐 영양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세포가 이제 영양분을 이제 소모하고 노폐물 배출할 때 이 배지도 또 갈아서 해줘야 되고, 약간 애완동물 키우는 거랑 좀 비슷하죠. 세포를 키우는 것도.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인비트로 여기는 이제 셀이 나오고요, 비보에서는 이제 마이스, 렛츠, 더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리버세라닙과 파이로티닙 차이점 뭐였냐면, 리버세라닙은 VEGFR2를 타겟하고요, 파이로티닙은 EGFR이나 HER2를 듀얼 타겟합니다. 하나를 타겟하느냐 두 개를 타겟하느냐 라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